노래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목으로만 불러서 한 곡 부르기도 힘들다는 점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래를 잘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부르다가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며칠을 말도 못하고 쉬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대가 특별히 약하신 분들이나 목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으로 노래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쉽고 단순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으로 노래하지 않게 되는 방법을 정말 쉽고 기억이 잘 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나눠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조그만 사탕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아이는 이렇게 한 손을 내밀어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탕 말고 초코파이를 주면서 이거 받아 하면은 손이 작은 아이는 한 손을 내밀까요? 양손을 내밀까요? 맞습니다. 양손을 내밀 겁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적인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한 손으로는 초코파이를 받치기에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코파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초코파이 한 박스를 준다면 그때는 한 손이나 두 손이나 다 소용이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할 겁니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떤가요? 손이 크니까 초코파이 정도는 한 손으로 들 수 있고 한 박스도 사실 양손을 이렇게 받치면 어렵지 않게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소리 탐정이 아니라 간식 탐정인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목으로 노래하지 않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소리는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받쳐야 할 물건이고 호흡은 이 손과 같은 받침대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받치려면 물건의 부피가 작거나 부피가 크다면 더 큰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카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노래를 한 곡만 불러도 목이 아픈 분들은 이것과 반대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낼 때 소리 부피는 이렇게 크게 내고 받치는 호흡의 크기는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노래를 더 부르거나 고음 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서 목이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목으로 노래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을 안 쓸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어도 소리 부피는 크고 받치는 호흡은 작은 채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목의 힘이 자동으로 도우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목으로 노래하지 않는 방법이 명확해졌어요. 소리 부피를 작게 줄이거나 호흡의 받침대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겠죠. 소리를 사탕 같은 작은 크기로 만들거나 호흡을 마치 큰 탁자처럼 커다랗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소리 부피를 작게 만들고 호흡통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부르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쩜 저렇게 편하게 부르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피가 작고 통이 크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도 아닌 사탕을 넓은 탁자에 올려놓는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은 탁자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 사탕이 거기서 떨어질까봐 걱정은 안 되실 거예요. 노래를 좀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초코파이 크기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엄청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들고 있으면 초코파이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커다란 과자 박스를 한 손으로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 또한 어떨까요? 들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데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과자 박스 드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앞으로 노래할 때 목으로 노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리의 부피를 더 작게 줄인다. 두 번째는 소리를 받쳐줄 받침대를 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보통 노래 부르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노래하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소리의 부피를 작게 줄이는 방법은 코 울림을 이용하면 됩니다. 허밍 아시죠?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하다가 입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금 코 울림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어떤가요? 코는 이만한데 목은 이렇죠? 소리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이때 소리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도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소리가 잘 유지된다면요, 여기서 입을 연 채로 하다가 입을 막아보세요. 소리가 딱 막히면 입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고, 계속 입을 막아도 소리가 유지된다면 코 울림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잘 되시면 이제 엄마를 하는 거예요. 엄에서 마할 때 엄마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은 엄만 먼저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면 계속 코 울림이 있죠. 이렇게 이 코 울림을 계속 느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소리의 부피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영상을 봤을 때 허밍하세요 한다든지 비강공명을 사용하세요 라는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저거는 소리의 부피를 줄이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해가 딱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엄마 코 울림을 유지하면서 한음으로 가사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다음에 한음으로 내가 너를 편케하며 나의 모든 다 한음이죠. 그런데 코 울림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엄마 내가 너를 이러지 않죠. 엄마 위치에서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코 울림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 소절 쭉 부르는 겁니다. 한음으로 연습하는 게 이 울림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한음으로 코 울림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소절씩 코 울림을 이용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내가 너로 편케하며 엄마 내가 너로 편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 울림을 연습해 주시면요, 소리의 부피를 이렇게 크게 내지 않고 딱 줄여서 더 가볍게 만들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피를 줄여준 소리를 더 잘 받쳐줄 받침대를 크게 키우는 방법도 같이 해볼 건데요. 받침대를 키우는 1단계는 아주 쉽습니다. 평소보다 숨을 더 많이 마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신경을 안 써도 더 많이 마시겠지만 현재는 더 많이 들이마신다는 것을 딱 의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주가 있거나 노래를 바로 부르게 되면은 박자 맞추느라 숨을 덜 마시고 그 박자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을 더 많이 마시는 연습은 반주 없이 숨을 많이 마시고 노래하고 더 많이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숨을 마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여 마시고 있어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마시는 겁니다. 많이 마시는 정도가 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3초 이상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상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주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숨 쉬는 동안 다 갈 테니까요. 1, 2, 3 세면서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키우는 1단계는 숨을 더 들여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1단계부터 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1단계부터 먼저 잘 해보세요. 그리고 2단계는요, 몸을 활짝 펴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거나 그냥 앉아서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양손을 활짝 펼치면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이때 손을 너무 이렇게 옆으로 직각으로 하면요, 어깨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내려서 팔을 펼치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레슨할 때 손만 움직이거나 활짝이 아니라 살짝만 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손이 몸 뒤로 넘어갈 정도로 펴주시고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다만 팔이 아프신 분들은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팔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체가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그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가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받침대를 키우는 방법 2단계입니다. 이 2단계까지만 해도요, 소리 내는 게 진짜 달라지고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최종 3단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단계는요, 2단계 날개 펴고 상체를 내밀어주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무릎까지 굽혀주는 겁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스쿼트 동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소리 내면서 천천히 앉아주는 겁니다. 특히
이 스쿼트 동작은 고음 내쉴 때 쭉 내려가면서 내보세요. 다리가 아픈 만큼 소리가 훨씬 더 편하게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받침대가 더 힘이 세지고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다만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씩 더 앉으려고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3단계가 2단계 날개 펴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 스쿼트처럼 앉는 동작만 생각하다가 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상체도 잘 펴주고 무릎을 굽혀서 내려가 주는 게 3단계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 3단계를 통해서 호흡의 받침대를 크게 만들어주면 목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를 뽑아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1단계 뭐였죠? 평소보다 숨을 더 많이 들여 마시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손을 펼쳐서 앞으로 쭉 내밀어주는 거, 그리고 3단계는 2단계에서 무릎을 굽혀서 앉아주는 것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으로 노래하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호흡 받침을 키우는 방법보다 소리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연습 순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반대로 하셔도 괜찮지만 받침대를 키우는 연습만 먼저 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소리 부피를 크게 놔둔 채 받침대의 힘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엄마 발성으로 소리 부피를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 받침대를 키우는 1, 2, 3단계 방법을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래 재능이 타고나셨거나 소리가 입만 열면 저절로 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필요 없을 텐데요. 저는 그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잘 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서 방법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한 곡도 부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 심지어 가르치는 선생님도 노래 말고 다른 거 하라고 말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모두가 못한다고 했는데도 좋았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았습니다.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처음 레슨 받았을 때 녹음을 들어보는데 지금 제 귀로 그걸 들었다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렇게 안 되던 게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면 그게 또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분명히 나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재능이 없어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노래 부르는 것 자체를 좋아하신다면요, 계속 끝까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제 얼굴을 지금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진짜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 파도를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즐겁게 내가 즐기면서 노래할 정도의 실력은 정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재밌어져요. 그때쯤 되면요, 이제 누가 말려도 이제 안 말려집니다. 노래를 더 부르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셔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